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박수 소리도 안 나오고 다시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도 하고 그죠? 세상을 살면서.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무리 여러분 이론을 지금 추구시라 해도 정리는 똑같을 거야.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법이다.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과 정비와 보전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법은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제 흐름을 잡는 위주로 공부를 쭉 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학생들이 그 흐름 잡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 근데 흐름만 잡아놓고 살 갖다 붙이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걸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 트렌드가. 그러니까 부분별로 파트별로 들어가고 전체 흐름은 안 잡는 이런 경향이 있던데 그게 나중에 되면 사상누각이에요. 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다고. 돌아서 까먹어요. 외운 식으로 하다 보면은.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흐름을 잘 잡아주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고 정비사업은 자, 이거는 한마디로 신도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나 도시적 안이나 밖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를 개발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단지, 상업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단지나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 개발 사업의 종류는 무려 한 수십 가지가 된다. 환경도시도 있을 것이고 문화도시도 있을 것이고 생태도시도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도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거도시도 있고 상업도시도 있고 산업도시도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신도시 개발 사업이죠. 자,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거는 도시지역 안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간주가 돼서 복합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도시지역 바깥에서 지구단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거는 도시가 아니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개발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이 나와요. 구역과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실시계획, 조감도를 그려서 그걸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그 다음에 혼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 이런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는 게 그게 신도시 개발 사업이야.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나 정비사업은 이미 만들어진 시내 한가운데 주상공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좀 복잡합니까? 건물도 빌딩도 우후죽순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그렇죠? 울퉁불퉁 시내 한가운데 가면 쥐새끼 고양이들도 뺑뺑 돌아다니고 엉망입니다. 이런 노후된 도시를 슬럼화된 도시를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한 30년 정도가 지나 30년이나 40년 정도 지나면 그 도시가 슬럼화가 돼. 슬럼화가 되고 노후화된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그 정비 사업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6가지 사업이어서 그 주주주 도주가 이렇게 해서 6가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거라 이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정비 사업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자, 극히 열악하니까 달동네, 별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가 되겠죠. 가난한 동네야. 자, 이 지역 안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시장이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시장 군수가 도로 공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이 지역은 주거환경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개량하고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옛날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주거환경관리 사업이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비철거 방식이고 요거는 철거 방식으로 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거는 부수고 이거는 부수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스스로 보존하거나 개량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그 두 가지 사업이 다 주거환경.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상업과 공업지역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완전히 부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상업과 공업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상가 또는 공단 이런 지역이 낙후됐을 때 그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 재개발이죠. 그럼 재개발은 두 가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있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다. 자, 그 다음에 양호. 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도로공원은 양호한데 건물이 낡아서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재건축이죠. 여기서 이거는 공공주도 사업이요. 주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공공주도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은 사적주도죠. 사적주도. 그래서 이거는 공공사업이라기보다는 이건 사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주도니까 여기는 수용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재개발과 주거환경은 수용이 인정이 되죠.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본 방침을 정하는데 정비사업의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또 국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는 계획. 이것이 우리가 정비사업의 기본 방침이고 여기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비 기본 방침.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는 권한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정비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그게 바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지. 자, 요거하고 요거는 5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국장이 수립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권한은 정비법에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거든 귀찮게 쓰기 싫은 사람은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자,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여기는 5명 시장이 수립하죠. 특광, 시장이 수립한다. 그래서 5명이잖아요. 특광,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하는데 자, 여기는 뭐를 정하느냐?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죠. 자, 그것도 구체적도 아니고 개략적인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등을 정해주는 계획이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이다 이거죠.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하게 되면 여기는 시장이 수립하죠. 그럼 대구시의 정비 기본 계획을 이렇게 짜면은 대구시장이 짜는데 이게 짜면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 한마디로 서울도 한 200몇 군데 될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데 이것이 전부 다 이 시장이 이렇게 정해진다 하는 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짤 때 여기는 공람기간이 여기는 14일입니다. 14일 이상이고 정비계획은 공람기간이 여기는 30일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정비법에서 우리가 보통 공법상의 공람기간은 전부 다 14일인데 정비법에는 여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할 때 요때 이제 여기도 공람기간이 30일. 자, 그래서 이제 30일, 여기 공람기간 30일 참고적으로 보고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정비계획은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해요. 그리고 구청장 등이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대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시장은, 시장 군수는 그 사람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등은 계획을 구청장 등이 짜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구역 지정의 신청. 그러니까 대구시, 여기 북구잖아요.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다가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그럼 재건축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은 북구청장이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대구시장이 지정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구역의 지정권자야.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고 가면 돼요. 그 정비계획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집행계획이다. 한마디로 구속적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다. 너무 추워요. 구속적 계획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이죠. 구역의 지정은 특특시장, 군수, 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특특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자, 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는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요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게 됩니다. 의제 고시가 되죠.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고시로 의제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둬야 돼요. 요거요. 자, 그러면 또 다시 국계법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또 거꾸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걸로 보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정지지정, 정지지정 시작. 정지지정.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된 걸로 보고, 또 국계법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걸 본다. 뭐로 지정된 걸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로 간주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두세요. 그럼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조금 되신 분은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왜? 앞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 안에서 의무 지정이 있죠. 그래서 정택이 사업이 완료된 후 매년, 사업이 완료 후 매년 10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뭐를 지정하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잖아.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녹주상공 변경 30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공부가 됐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것이 된 걸로 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구역이 지정이 되면 당연히 여기는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 여기다가 재건축구역, 여기는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는 걸 보고하고, 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여기도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계획과 구역이 정해지죠. 그럼 여기 정비사업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정비사업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니까 한번 읽어봐. 구조, 조사, 통신관 시작. 큰 소리로 구조조사, 통신관 시작. 이게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구조조사, 통신관. 구역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자, 운영규정을 작성, 정관은 아니야. 운영규정 작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승인받죠. 시장 군수의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서 구성되는 게 조축이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고, 조합은 이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조합을 준비하잖아. 그럼 조합 준비하면서 동의받아야 돼. 동의받고 뭐합니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정관 작성하고, 정관 작성해서 설립 인가 받아요. 설립 인가 받고,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립되는 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추위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정관 대신에 운영규정. 자, 그리고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그리고 시장 군수의 승인이에요, 승인. 인가가 아니고 승인.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는 동의받고, 동의가 이거하고 달라. 동의는 이제 사업별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죠. 왜? 종비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지만 조합 방식이 되는 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별동네 워낙 가난하니까 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 조합 방식이 없다고.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없어. 그 재개발은, 자, 여기는 도시개발법에는 동의 요건이 면적의 3분의 2, 토지 등 소유자 얼마, 2분의 1이었죠. 맞죠? 같이 자꾸 주글주글 해요. 같이 해봐.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면적의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이었는데 정비법은 그게 반대야. 소유자가 앞에 나오고 면적이 뒤로 간다고. 개발법은 면적의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었지만 개발 정비법은 소유자가 앞에 나오고 면적이 뒤로 가.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재개발 조합의 동의야. 그 다음에 재건축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밖으로 나눠져. 주택단지 안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자, 동별 과반수의 동의에다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견, 즉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의 4분의 3 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주택단지 밖에는 여기는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래서 요 3분의 2하고 요 2분의 1 요거를 여러분들 잘 헷갈리게 만드니까 요거를 여기다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요 동의 요건만큼은 정비법에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동의 요건 요거는 기억하시고 정관 작성해서 인가 받죠. 여기서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등기입니다. 30일 이내에 인가 받은 날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비로소 성립이 된다. 그래서 조합 성립 시기가 등기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죠.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분양공고 통지합니다. 인가고시를 하고 120일 이내, 60일이 아니에요. 120일 이내에 분양공고 통지합니다. 120일은 몇 달입니까? 몇 달입니까? 넉 달쯤 되겠죠? 30일, 3, 40일. 넉 달, 인가고시하고 넉 달 내에 분양공고 통지를 합니다. 자, 그럼 통지는 원래 땅, 그 원래 집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일반 공고하는 거죠. 분양공고하고 통지를 해서, 자, 일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신청을 같이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죠. 통362.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은 20일. 그래서 통362. 이게 분양 신청이에요. 자,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하죠. 요거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 작성하는 거예요. 분양 설계. 그러니까 동호수 배정하는 계획이잖아. 동호수 배정하는 거. 헌집에 동호수 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주소와 성명 이와 같은 명단 짜는 거. 그러니까 동호수 배정하고 명단 짜는 계획을 짜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이야.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공란 절차 거치고 인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가권자는 당연히 시장, 군수 등이 인가를 하게 되겠고요. 자, 인가 받고 이제 건물 부수고 착공하고 공사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하는 거야. 관리처분이 뭐냐?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헌집 대신에 새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그리고 청산. 그럼 소유권 이전해 주면 지체 없이 여기는 등기합니다. 지체 없이. 뭐 없이? 지체 없이.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14일 이내 등기하지만 정비법은 빠르다 빨라. 바쁘다 바빠. 바쁘니까 지체 없이 등기한다. 요 거스름 돈 내주는 거.
요렇게 해서 행해지는 사업이 우리가 정비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일단 여러분들 요것만 정리하세요. 구조조사 통신관 시작. 구조조사 통신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구조조사 통신관하고 144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은 정비사업의 비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만 정리해도 정비법 50%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43페이지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그죠? 도시 정비 시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개량하고 정비하는 사업. 이게 우리가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무슨 사업?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뭐하고? 열악하고 상업과 공업지역에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재개발 사업.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의 동의. 조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별동네니까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설립을 할 형편이 여력이 못 되니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에만 조합이 있죠.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조합을 구성할 때는 여기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된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조추위 구성은 자, 재개발과 재건축이 똑같은데 추진위의 구성은 토지 등 소유자 5명.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야, 토지 등 소유자야?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예요. 거기는 건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은 내가 말했잖아.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소유자, 토지 소유자이면 도시개발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조합원이다. 뭐라고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재개발조합의 경우는 동의를 안 해도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은 무조건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5명 이상이 과반수 동의 얻어서 요거 정리하면 돼. 과반수 동의 얻어서 운영규정 작성해가지고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옆에 좀 메모하면 좋겠지. 과반수 옆에다가 적으면 좋잖아. 5인 플러스 과반수 동의. 그리고 운영규정 작성해서 여기다 좀 적으라고. 여기다가. 자, 운영규정 작성해가지고 시장군수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구성되는 게 뭐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에 동의해서 동의 요건이죠. 재개발 사업은 여기 있잖아.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이 얼마? 2분의 1 동의받고.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과 밖이야. 안에는 동별 어떻게? 과반수. 각동 과반수에 동의받고. 과자의 동그라미.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 얼마?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 주택단지 밖에는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 얼마?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 뜻입니다. 이걸 받아야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에요. 자격은 재개발 사업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이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은 반드시 해야만? 동의를 해야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조합 설립. 주거환경은 X. 재개발은 재량이죠. 왜 재량이냐? 거기 들어봐요. 재개발은 여기 딱 보니까 이거잖아. 재개발은 열악과 상업과 공업이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여기는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 20명 이상 미만이 20명 미만이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을 할 때는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재량이야. 그러니까 조합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의무가 아니다. 재량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이다 이거고, 재건축은 반드시 뭐를 구성해야 돼?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되니까 설립의 의무다 하는 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지위양도. 조합은 지위양도는 재개발과 재개발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를 팔 수도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 그 다음에 시행자 별표하시고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냐?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그 다음에 LH공사나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를 지정을 하거나 그들과 시장군수와 그들이 공동으로 뭐한다?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시행? 공동시행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과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다. 오케이? 왜? 워낙 가난하지 않아. 달동네 별동네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야 너가 사업을 해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알아줄 게 있습니다. 여기는 달라요. 단독과 다세대 밀집이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안에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보존하거나 개량하거나 정비하기 때문에 이때는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야. 무슨 방식? 스스로 알아서 개량하는 방식이야. 이건 직접 개량 방식이라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사업 시행의 방법이 있잖아. 방법. 보입니까?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량이라고 돼 있죠. 개량이라고 돼 있잖아. 개량, 수용, 환지, 관리, 혼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스스로 개량 방식. 무슨 방식?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야. 이거야. 이거는 부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집주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이고, 도로공원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시행자 두 번째 재개발. 재개발은 조합 소유자. 조합이나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 유일하게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 재개발사. 무슨 사업? 재개발사. 자,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가 하든가 아니면 그들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나 LH 건설업자,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LH 옆에다가 슬래시 하세요. LH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다 같이 건등한신 시작.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동그라미 쳐보라고. 건등한신 시작.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이 사람을 뭐라고? 건등한신. 이들이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은 조합이 반드시 조합 방식이야. 조합이 의무적으로 설립돼야 되고 조합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 얻어서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LH, 건설업자, 등록업자 이 네 사람들과 공동으로 뭐한다? 시행할 수 있다. 뭐라고요? 시장, 군수, LH, 건설업자, 등록업자. 여기는 한신이 없죠. 한국감정원, 신탁업자가 없잖아요. 알았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와 시행자는 다르죠. 시행자는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시공자는 직접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 시행자와 시공자를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시행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하고 시장군수라든가 LH공사와 같은 이런 공공주도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주로 시공자는 누구냐? 건설업자와 등록업자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시행 방법은 주관경은 5가지. 수수료 계량, 수용, 환지, 관리, 혼용. 그 다음에 재개발은 관환, 관리와 환지계획. 그 다음에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 처분 방식. 무슨 방식? 관리 처분, 관리의 동그라미. 내가 잃는 데를 빨리 동그라미 체크를 하시고 관리. 그 다음에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과 여기는 재건축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어. 뭐를 공급할 수 있다고요? 자, 오피스는 사무실이잖아요. 호텔은 오피스하고 호텔을 묶어놓은 것이 오피스텔이야. 그러니까 오피스와 호텔 이거를 묶어서 공급. 그 다음에 이때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준주거 상업지역의 하나고요. 그 전체 면적에서 얼마? 30% 이하만 뭐 오피스텔로 공급할 수 있다. 그거 줄쳐두시고. 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둘 다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있고요. 자, 1주택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 2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건축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바깥의 지역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뭐만큼? 소유한 주택수만큼. 자, 그 다음에 수용 여부입니다. 주관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은 수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의 전환이 허용되고요. 그런데 재건축은 수용 방식이 세모죠. 원칙이 허용되지 않아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재건축에는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매도 청구합니다. 무슨 청구? 그래서 재개발은 재건축은 민간주도 사업이니까 뭐라? 재건축은 매도 청구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공수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 알아두시고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순환 방식은 3가지 다 사업에 인정이 돼요. 임시수용 상가는 못 사는 동네만 인정돼. 못 사는 동네가 주관경 개선하고 재개발. 그리고 채권 매입은 못 사는 동네는 면제시켜줘. 그러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채권을 구입해야 된다. 자,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고 구조조사 통신관 그리고 앞에 용어 정의에도 오늘은 정비법은 4문제는 거뜬히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고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를 준 정비법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법 문제 깐깐하니까 제대로 보시고요. 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택단지라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주택단지 정비법의 앞부분에 있는데 111페이지 보십시오. 111페이지 보니까 주택단지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인데 박스 안에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 건축허가를 받아서 출치고 건축허가 받아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5번의 경우를 보니까 1번 문제가 틀렸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주택단지라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 그까지 맞죠.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거기도 맞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다 했는데, 자, 동그라미 5번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야 아파트와 연립이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지 주택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2번 사업시행자라면 토지 등 주택공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 무슨 개백대 같은 소리야. 자, 이리 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12가지야.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공동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정비사업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왜? 이미 정해져 있잖아. 아까 봤잖아. 도표에 14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세입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비사업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정비사업의 시행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야 되지. 시행할 수 있는 자 가면 틀렸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 나쁜 놈 하지 말고 잘 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맞아요? 맞죠? 맞죠? 내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페이지 110페이지 4번.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맞아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죠. 지상권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잘 낸단 말이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하면 안 되지. 왜? 재건축은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그렇게 하면 3번은 그대로 맞아. 그런데 재건축은 한꺼번에 묶어서 말할 때는 틀렸다 이 뜻이야. 알았죠? X야. 4번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토지주택공사는 정비법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면 딱 두 사람이야.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무슨 공사를? 그럼 여러분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틀렸죠. 고개 들어봐요. 공공기관은 뭐였습니까? 우리 개발법에서 공부했잖아. 공공기관은 6가지. 한국자 들어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빌어먹고 관광공사라 수자원공사 이 사람들이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요?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물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시내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정비사업을 주도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틀렸다 이 뜻이야. 알았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5번 정관 등이라면 40조 조합 설립의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약,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시행 규정. 그래서 규약과 정관과 규정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정관 등이라고 합니다. 무슨 등? 정관 등. 그래서 정관 등이니까 페이지 110페이지 제일 밑에 조합의 정관,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자체 운영하는 규약, 그 다음에 특시 특도시군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정관 등.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 뜻이야. 몇 번? 5번. 자, 그 다음 2번 정비사업별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조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이거는 제 기본서에는 있어요. 제 책에는 기본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서부노트에서는 집어넣었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빼버렸어. 그래서 기본서를 찾아볼 것도 없고 요 문제로만 머릿속에 암기하고 넘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정비사업별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조합인데 여기 봐봐요. 자, 여기서 정비계획을 짤 때 여기다가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나와. 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도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나 대상 지역이라 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럴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나오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6가지, 여기 4가지, 여기가 3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책으로 하면은 2페이지가 된다고요. 2페이지가 되는데 여기서 대표가 되는 것만 꼭 알아야 될 것만 내가 발췌했으니까 이대로 문제 보면 돼요. 자,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 이거 맞고요. 그 다음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줄치고 50% 이상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환에 뭐한 경우. 자, 우리가 이거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조합비 부담이 많고 조합비도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는 돈을 낼 형편이 못 돼. 그러면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50% 이상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환에 동의를 한 지역. 그런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이죠.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 정비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한 최저고도지구의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이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이, 자, 한마디로 최저고도 지구의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한다. 자, 50%를 초과하는 게 최저고도지구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도지구를 봤을 때, 옛날에 최저고도가 있고 최고고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층 미만으로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최저고도야. 그럼 3층 미만으로 건축할 수 없다고 정해놨는데 여기는 3층 미만짜리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최저고도의 토지 면적이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물, 그러니까 3층 미만으로 건축할 수 없다고 정해놨는데 3층 미만짜리가 전체 건축물 바닥 면적 합격 얼마? 3분의 2 이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는 이렇게 삐까삐까한 빌딩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만 지금 2층짜리만 건물이 쫙 있고 온폭 꺼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은 다 부사가 새로 옆에 지역과 똑같이 균형이 되게끔 새로 개발해야 되겠죠. 이럴 때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최저고도, 고도 50% 3분의 2 그것만 기억하라고. 고도 50% 3분의 2만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재건축 사업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게 원래가 300세대에서 10,000제곱미터였어요. 10,000세대였는데 지금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200세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이 지역을 재건축 대상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200으로 낮아졌어요. 아시겠죠? 그럼 재건축 사업을 훨씬 하기 쉬워졌다 이 말이잖아.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몇 프로? 50% 이상이죠. 자, 그래서 장애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의 지역, 고기 조치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의 실시율과 전체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조치고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 이런 지역은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자, 재건축 2개, 주거환경 2개, 재개발 2개를 내가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알아도 책 안 찾아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재건축은 300세대에서 몇 세대로 낮아졌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기억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최대 최소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주택의 임대주택의 규모나 규모별 건설 비율을 고시할 수가 있는데 그 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로 부당한 것은 어느 것이냐, 틀린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규모별 건설 계획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1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임대주택의 자, 규모별 건설 비율이다. 임대주택하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보입니까?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 봐요. 한 장 넘어가면 도표로 그려놨어요. 보입니까? 자, 거기 별표하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분양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얼마? 90%입니다. 재개발은 옆으로 80%, 재건축은 옆으로 60%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규모별 비율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가 1000세대예요. 몇 세대? 1000세대 단지인데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 국민주택 규모가 900세대 이하 돼요. 몇 세대 이하? 900세대 이하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그 밑에 몇 프로 이하했어요? 30% 이하했잖아. 몇 프로 이하? 좀 말을 좀 해봐요. 말을. 아 참네. 몇 프로? 30% 이하. 입북 다물고 있지 말고 뭐든지. 그럼 어깨도 더 아프고 다 몸이 더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몇 프로? 30% 이하야.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1000세대 단지인데 900세대 이하는 뭐로 짓고? 국민주택 규모로 짓고 그러면 그 중에 1000세대 중에서 몇 세대는? 300세대는 30%니까 300세대잖아. 300세대는 무슨 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라 이 뜻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300세대 중에서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몇 프로로? 그러니까 300세대의 50%니까 150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1000세대 중에서 300세대 이하로 짓고 300세대 임대주택 중에서 40제곱미터 12평 이하짜리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0%잖아요. 50%니까 300에 50%니까 몇 세대? 150세대는 소형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자, 그거 정리가 됐고 재개발은 임대주택이 몇 프로야? 15%.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80%고 임대주택은 15%잖아. 그럼 150세대는 무슨 주택으로? 150세대 이하는 무슨 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아, 자, 빨리빨리 안 돌아가, 진짜. 자, 다시. 1000세대니까, 800세대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로 짓고, 그 다음에 1000세대 중에서 몇 세대는? 15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짓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몇 프로? 40%. 그럼 150에 40%니까 60 몇 세대는 4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지어라 이 뜻이야. 알았죠? 끝. 문제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90%. 맞네? 맞잖아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 300세대. 맞네? 주거 전용 면적이 40 이하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150세대. 맞네? 재개발사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건설된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인데 90%. 아, 너무 쉽다. 그죠? 이거 보면 안 본 사람은 이것도 못 맞춰. 본 사람은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어. 아시겠죠? 본 거 안 본 거 그만큼 차이 나는 거야. 80%죠. 틀렸고. 재개발사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하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전체의 몇 프로? 40%.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맞죠? 맞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재건축은 60% 맞는데요. 여기서 2번을 다시 올라가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인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세대수의 100분의 50 하면 틀리겠죠. 전체 주택은 1000세대잖아. 1000세대의 50%가 아니고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몇 프로? 50%. 이렇게 문제를 내는 놈이 한 바퀴 돌려서 뺑 어지럽게 만들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좋아요. 자, 네 번째.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아래 옳게 기술한 것은 어느 것이냐? 가라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구역의 해제에 관한 거를 한번 봐요. 자, 구역의 해제는 선생님이 거기 잘 정리해 놨으니까 페이지 117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자, 구역의 해제는 요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 규정에 의한 직권 해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요청 해제에서 해제 사유가 나오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구역 지정 등의 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과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 등을 뭐 하여야 한다. 이 해제 사유가 있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자, 예정구역에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뭐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뭐합니까? 해제를 해야 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자, 구역이 지정이 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에 승인 신청 안 한 거. 그 다음에 인가 구시가 되고 3년이 되니까 조합설립 인가 신청 안 한 거. 이거 여러분 이래놓고 보면 머리가 외워집니까? 이리 봐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줄 때 요거를 딱 보면 다 한눈에 보이잖아. 이게 잘 그려놨잖아. 이 흐름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기본계획이 나와서요. 기본계획에서 구역 지정 신청 예정 시기가 나왔거든. 수립 시기가 나왔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구역 지정 신청을 안 했다 이거야.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이 사람들이 구역 지정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해제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고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해제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고 2년 내에 조초위 구성을 신청하지 않았다. 해제해야 되고 자, 조합설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되고 2년 내에 조합 설립이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조합으로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을 직접 한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되고 5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가 5년 내에 구역 지정이 되고 5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한다. 그래서 3, 2, 5 시작 333 225 시작 333 225 그러니까 페이지 1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내가 해제 사육해가지고 333 225 해놨잖아. 시작 333 225 시작 333 225 여기 3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번에 조추위 구성 이거지. 구역 지정이 되고 몇 년? 2년 내에 조합 설립 추진위에 인정 안 한 거. 요거. 그 다음에 나번 구역이 지정되고 요거죠.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한 거. 요거죠. 자, 다번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한 거. 라번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한 거. 3년. 요게 라번. 자, 그 다음에 5번,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몇 년? 여기서부터 5년이 된 날까지 뭐?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안 한 거. 이때 5년. 그래서 요거를 딱 빨리, 이거 빨리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무조건 이거 한 문제 작살 나는 거야. 이거 정비법에서. 해제는 또 나온다고. 다시 333, 225 시작. 333, 225 이 그림을 잘 보라는 거야. 이 그림을.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구역지정 신청이 안 나왔다. 이러면 3년.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했다. 3년. 조합설립인가 받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2년 내 조추위 설립 신청 안 했다. 2년. 조추위 구성되고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2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방식을 안 하니까 조합에 관한 거 다 빠지면 구역의 지정, 여기서 다 빠지니까 여기 조합 설립에서 3년이잖아. 그 다음에 조추위 구성 2년이잖아. 그럼 요거 2년하고 3년 합하니까 5년 맞잖아.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5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한 경우 이때 해제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333, 225 시작. 333, 225 그러면 문제하면 제대로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해제 등에 관한 설명 관료안에 옳게 기술한 거.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얼마가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거 3년이죠. 3년.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강목인데 토지 등 가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 승인. 추진위원회는 2년이잖아. 몇 년? 2년.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는 몇 년? 3년. 몇 년? 3년. 그 다음에 추진답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 승인으로부터 며칠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거. 자, 2년이죠. 자,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니까 몇 년? 자, 조합 설립 인가 3년. 구역지정 3년. 주역지정 조추위 2년. 조추위 구성 조합 설립 인가 2년. 그렇죠? 이거를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몇 년? 5년. 조합에 관한 건 다 빼잖아. 조합은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2년. 그 다음에 설립인가 3년이잖아.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3년이니까 2년 플러스 3년 합하면 5년이니까 조합에 관한 건 다 빠지니까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은 뭐? 인가 신청을 안 한 경우. 오케이? 5년.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리얼.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는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어느 거예요? 얼마예요? 에? 자, 페이지 119페이지 봐봐요. 세 번째 줄 3번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무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이때는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오케이? 오늘 놓치지 말고 파두시라. 그러니까 여기는 30%.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 정도는 분명히 물론 이렇게 길게는 안 나와. 내가 볼 때는 아마 리얼은 빼고 기역 리언 뒤끝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야 불안함이 없죠. 다시
정비구역의 해제 시작. 여기는 요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 직권에 의한 해제가 있는데, 자, 요청에 의한 해제는 333-225 시작. 333-225. 그럼 이걸 안 봐도 돼. 일단 기본계에서 기본계에서 예정 수립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광 특특이 이 사람들이 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해. 몇 년? 3년 내에 신청 안 해. 그러면 해제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고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야 돼.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야 돼. 아시겠죠? 그 333이 아시겠죠? 그 다음 구역이 지정되고 2년 내에 조추위 구성 안 하면 해제해야 돼. 조추위 구성되고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조합에 가는 건 몽땅 빠지니까 조합이 구역이 지정되고 2년 내에 조추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니까 2년 플러스 3년 5년이잖아. 그러면 그거 빼니까 2년 구역이 지정되고 5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한 소유자는 해제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다 같이 333-225 시작. 333-225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시행자와 시행 방법.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자, 일단 요거는 시행자는 아까 114페이지인가요? 아니지. 도표 그려주는 거 143인가요? 거기 내가 143, 144페이지에서 이미 봤으니까 그대로 보면 돼. 스스로 주택을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의 경우는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공남공고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 동의를 뭐한다? 얻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의 시행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건등한신 이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재건축은 아까 한신은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지. 그럼 2번 틀렸네. 그죠? 자, 3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토지 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등한신,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이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재개발은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조합도 할 수 있으니까 조합이 시행한다.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등한신 이들과 공동으로 맞아. 그럼 3번, 4번 다 맞고 5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는 공공시행도 있고요. 여기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공시행도 있고 대행제도도 있어요. 대행도 있어요. 자,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토지 등 소유 주택공사 등을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즉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이들이잖아. 이들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걸 공공이 한다고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공시행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여기는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비사업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원래는 정비법이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앞부분에 내가 정리한 요 구조조사 통신관, 그리고 아까 143페이지 4페이지 도표, 그리고 요거 주제제, 요 개념을 정확히 아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십시오.